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일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조권 부분 저희가 한 두세 개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핫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한 두 달 됐나요? 4월 22일 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저희가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조권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그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건축주가 누구였냐면 일반 사기업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좀 다르게 뉴스테이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익성이 좀 있는 사업이기도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층수를 제한해라. 무려 아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200세대가 넘는 22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TBC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그 사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일조권 사건에서 공사금지는 주거지역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에, 그 다음에 가해를 주는 새롭게 짓는 뉴스테이 사업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포인트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가해 아파트가요, 여기 높이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39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피해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아파트 동수는 무려 32m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앞에 들어서는 가해 아파트 높이는 139m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48층짜리 뉴스테이 신축 아파트가 40m 정도를 두고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남쪽 방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채권자 아파트라고 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침해를 입게 되시는 채권자들의 아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빨갛게 이렇게 경계를 쳐놓은 데가 이제 채무자들이 신축하는,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신축하는 아파트예요. 이 사건을 제가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제가 진행을 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땠냐면, 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짓는 이 새로운 아파트, 48층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일조 침해가 생겼냐면, 무려 여기 보시면 176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176세대가 전부 다 기존의 일조 침해를 충분히 받고 있다가, 무려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일조가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4시간 미만, 그 다음에 연속 일조가 2시간 미만의 일조 침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7세대는 연속 일조가 0분, 총 일조가 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0분의 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지나 춘추분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속 일조는 0분, 그 다음에 총 일조가 18분 미만인 이하인 세대가 6세대, 그 다음에 연속 일조가 10분 미만, 그 다음에 총 일조가 25분 이하인 세대가 17세대, 그 다음에 연속 일조가 10분 이상이 돼 30분 미만이고, 총 일조가 47분 이하인 세대가 59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176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 미만의 해를 받고, 거기에다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를 못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59세대는 하루에 연속 일조가 30분 미만, 총 일조가 1시간 미만이 해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됐죠. 근데 한번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이거는 신축 전 아파트의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축 전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이 지금 가해 피해 아파트거든요. 피해 아파트가 이렇게 동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가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는 이렇게 저층 세대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볼게요. 특히
이 아파트 여기 있는 요 동을 좀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신축 전 동영상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 건물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해가 지금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전부 자기네 침해 때문으로 인한 것이지 요 건물로 인한 침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해가 져가면서 약간 저층 부분에 이쪽 건물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전혀 지장이 없었다가 새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신축구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침해가 생기냐면 지금 해가 약간 이쪽이 여기가 지금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는 당연히 이쪽으로 지겠죠. 여기에는 지금 아침부터 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쭉 보시면 이 아파트를 중점으로 보세요. 하루 종일 거의 다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쪽 아파트들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저희가 플레이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실 때 지금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쪽 방향이 남쪽이고 그 피해 아파트가 있는 쪽이 북쪽이고 특히 여기 있는 동을 주로 침해가 심한 동들이 이쪽 양쪽 동들이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그림자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거의 잠깐 해가 들고 계속 일형이 드리워지잖아요. 하루 종일. 양쪽 다. 이 동도 그렇고 이쪽 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하루에 이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해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적어도 연속 일조가 30분 미만, 총 일조가 1시간 미만까지 줄어들면 이건 인간 나무 생활할 권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거리 양쪽에 있는 도로에는요, 이 정도 높이면 겨울에 아마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녹지 않을 겁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인위적으로 다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아파트 쪽에서 바라볼 때는 마치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갑갑하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여기 40m 정도 앞에 139m? 아유, 이거는 여기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진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무자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은 원칙적으로 1조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의 건축법 61조랑 시행령 86조에 무슨 규정을 두고 있냐면 9m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띄우면 되고 그 다음에 9m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2분의 1을 띄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일반 주거 지역과 주거 전용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데 1조 보호를 위한 높이 적용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에서 준주거 지역에다가 공사금지를 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뭐라고 했냐? 준주거 지역도 모든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1조 침해 정도가 수위난도, 사회통념상 수위난도를 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시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얘기한 거고 위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자 측에서 무슨 주장했냐면 야, 이거 뉴스테이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도정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건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 밀집도가 높아서 여기를 주거환경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조 침해 정도가 너무 커서 사생활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익의 중대성을 넘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교섭, 그러니까 노력이 협의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높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 건물 앞에 지으려고 하면 가서 좀 물어보고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1조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얘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도시공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이제 관공서랑 비슷한 공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나라 돈을 못 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돈 주겠다고 얘기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 안 했던 거다. 법원 판결 나오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주겠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공기업이나 그럼 나라에서 건물 지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신경 써서 지어야지 이렇게 다른 집 앞에다가 건물 그렇게 139m로 지으면서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배상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책임 없는 얘기죠. 제가 법정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공기업이라는 것을 앞장 세워서 오히려 주민들의
그 침해, 주민에 대한 침해를 그 정당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법원에서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이 판결문에다가도 교섭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사경, 자기들이 여기 반사경 설치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햇볕을 이렇게 굴절시켜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렇게 거울 갖고 이렇게 빛 반사시켜 주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은 뭐냐면 아무리 준주거 지역이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위난도를 넘는 침해 그리고 수위난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넘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사가 중지됨이 상당하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판결이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안 소송 실제로 본 소송에 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되고 또 그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처분, 임시처분 단계에서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축주들에게 법원에서 경각심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 지을 때 뒷집에 대한 배려해라.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얘기해라. 이런 그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대규모 공사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은 건데요. 차관 축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참고하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부당한 침해나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또 소송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변에 대한 배려 반드시 하라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